색연필 클래스를 진행하려 합니다. 자, 저희 판형을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플러스 폴더 마크가 있는 이 새로운 캔버스를 눌러줄게요. 사이즈는 정사각형으로 저희가 연습을 할 거라서 2000, 2000, 그 다음에 DPI는 300의 상도를 체크해 줍니다. 창작을 눌러 볼게요. 제가 나눠드린 스케치를 불러오실 거예요. 동작, 추가, 사진 삽입하기를 누르고 png 파일, 스케치 파일을 불러옵니다. 위치가 이렇게 잘 배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케치는 좀 흐리게 이렇게 N을 눌러서 불투명도를 낮춰주시고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스케치 아래에 둘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풍경 그림을 그릴 때 저희가 색연필로 일일이 채색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백그라운드 색연필 브러쉬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참고 이미지를 캔버스 레퍼런스를 켜고 이미지 눌러서 참고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불러올게요. 네, 위쪽에 보면 짙은 하늘색이고 점점 내려오면서 밝아지면서 아래로 가면 노을빛이 있는 이런 연한 분홍빛, 보랏빛을 볼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펜슬을 선택을 하실 건데 새 브러쉬가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취향대로 작업 후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중간 부분부터 먼저 컬러를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색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아래로 내려올 때는 살짝만 칠하시고 위쪽은 좀 파란색이 선명해 보일 수 있게 칠해 볼게요. 이렇게 질감이 들어왔어요. 질감을 약간 패턴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살짝 다른 브러쉬들을 얹어서 조금 더 밀도를 섞어서 올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은 살짝 분홍빛이 돌잖아요. 그래서 보랏빛 또는 분홍빛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색을 하나 잡아주셔서 아래쪽에도 무드를 잡아줄 거예요. 자, 이때 주의점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보다 요 끄트머리나 아래쪽을 채색을 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색이 명확하게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색을 넣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색을 넣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레인 텍스처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레인 텍스처 1, 2, 3번 중에 편한 거 또는 취향적인 디자인인 걸 하나 선택을 하셔서 저는 위에다가 이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 텍스처를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는 기기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 좀 발라보시고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위쪽에 조금 더 이렇게 진한 색들을 넣어 볼게요. 지금 그레인 텍스처가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포슬포슬거리는 질감이 많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도 살짝 넣어서 중첩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번에는 다른 텍스처로, 왜냐면 계속 한 가지만 하면은 무늬가 일정하게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른 텍스처로 위에 쪽을 좀 더 과감하게 채색해서 질감을 여러 개를 이렇게 중첩을 해볼 거예요. 자, 아래쪽도 살짝 더 분홍색으로 무드를 만들어 볼게요. 중간 부분에 컬러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연한 하늘색으로 또 몇 번 더 넣어서 여러 컬러들이 오묘하게 여기서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스케치가 없이 보면 지금 이렇게 포실포실한 질감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직접 칠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정해서 채색을 하고 그레인 텍스처로 좀 더 포인트를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쪽은 조금 더 무겁게 어두운 컬러들을 좀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만 해놔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희가 배경은 우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색연필 브러쉬는 이렇게 무드만 잘 설정해줘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와 그레인 텍스처만 우선 잘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런 구름을 같이 채색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선 레이어 정리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치 레이어는 이름 변경해서 스케치라고 꼭 써주시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우리가 배경이죠. 그래서 배경이라고 써줄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처음에 이렇게 어떤 톤들이 이 관찰을 해서 보면은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고, 그쵸? 컬러가 여러 개가 있죠? 처음에는 중간 톤으로 먼저 쭉 형태를 잡아 놓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약간 레드빛 나는 어두운 회색, 약간 밝지는 않은 이런 색으로 먼저 살짝 이 구름의 실루엣을 잡아 놓을 거예요. 레이어를 꼭 추가하시고, 자, 브러쉬 같은 경우는 컬러 펜슬 1, 라지, 미디엄, S 사이즈가 있고, 뭐 2, 3, 그 다음에 이제 워터컬러용 이제 색연필을 넣어놨고, 이제 여기 물 마크 보이시죠? 이 워터컬러용 색연필을 살짝 물에 적셔서 사용한 총 6자루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질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컬러 펜슬 1번의 미디엄으로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얘네들은 설계된 무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빈 페이지에 채색을 해서 더 원하시는 느낌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너무 브러쉬를 작게 하기보다는 좀 브러쉬를 이렇게 키워서 파스텔 같은 느낌으로 쭉 채색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요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컬러들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 묘사하고 꽉꽉 눌러서 칠하기보다는 흐리흐리하게 색을 발라놓는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이제 덜 칠해지게 그리면 나중에 밀도를 엄청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흐리지도 너무 또 빡빡 칠하지도 않는 정도로 우선 초벌 색을 쭉 넣어 볼게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를 좀 키워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너무 작으면 사각거리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무드의 스타일의 채색을 할 때 조금 어울리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하단 쪽은 어차피 어두운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칠해도 어차피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가 있어 정도만 살짝 비출 수 있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색연필 브러쉬는 특징이 세우면 선명하게 나오고 눕히면 이렇게 푸실푸실하게 푸슬푸슬하게 좀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밀도 있게 칠을 하고 싶은지 또는 이렇게 살살 종이 결에 맞춰서 칠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브러쉬를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스케치는 더 여리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초벌 채색이 됐어요. 만약에 좀 정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컬러 펜슬 블렌더가 있어요. 얘로 살짝 위에 칠을 하면 색연필도 계속 칠하면 곱게 이제 번지듯이 좀 뭉개지거든요. 그런 느낌을 얘로 좀 묘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벌이 너무 선명한 경우에는 이렇게 블렌더로 조금 눌러서 여리여리한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스케치 없이 보면 여기가 선명하지는 않고 살짝 눌려서 이게 번진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제 어두운 부분을 묘사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뭐 구름 1번이라고 이름을 쓰시거나 순차적으로 우리가 쌓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해서 저는 구름 2라고 체크를 할게요. 다시 원래 사용했던 미디엄 브러쉬로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어두운 포인트들이 이렇게 네이비 같은 컬러, 좀 무거운 파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보랏빛 나는 이런 회색들, 이런 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묘사를 좀 해줄 거예요. 이게 아래에서 위로 이제 빛이 좀 넘어가면서 밑에 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꼭 레이어 추가해서 하셔야 돼요. 여기를 살짝씩 채색을 해서 구름의 어두운 부분을 잡아볼 거예요. 우리 가이드에도 미니 튜토리얼로 풍경이 들어있기는 한데 이게 훨씬 더 구름의 포커스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이드 보시기 전에 이렇게 좀 풍경부터 먼저 그리고 싶어서 이 클래스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에 있는 바다 풍경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연습하시고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어두운 부분들을 제가 잡고 있고요. 우리 구름은 어떤 재료를 쓰든 다 되게 어렵고 처음에는 꼭 중간 톤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톤을 넣으면서 그 덩어리를 잡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예제랑 똑같이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비스무리하게 작업해서 새로운 구름을 또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는 하지만 너무 똑같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진행할게요. 이렇게 색칠을 하고 또 블렌더 브러쉬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컬러 펜슬드 블렌더가 있죠. 그래서 얘로 브러쉬 크기를 좀 조절해서 살짝 번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부드럽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얘는 너무 심하게 바르면 이제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소 되게 어두워 보이죠? 왜냐면 밝은 거를 안 넣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색을 한번 보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배경이 너무 텁텁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밝기를 올릴 거고요. 1 정도만 올리고 채도도 좀 올려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구름도 아무리 어두운 부분이지만 조금 탁한 느낌이 있어서 살짝 밝기와 채도를 좀 올렸어요. 구름 2번도 마찬가지로 색조채도 밝기를 이용해서 채도도 좀 올려보고 밝기도 조금 조절해 볼게요. 이때 보랏빛이 너무 강하거나 하면 이 색조를 좀 변경해서 지금 컬러의 톤을 좀 바꿔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밝은 톤을 올려야 되거든요. 우리 노을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구름 3번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바꾸고 이 노을이 환하게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이제 채색을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 컬러가 두 종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는 약간 피치빛의 밝은 컬러가 있고 하나는 더 밝은 하이라이트 컬러가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 피치빛의 컬러로 덩어리를 좀 잡아줄 거예요. 밝은 쪽 위주로 상단이 좀 밝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쪽 위주로 덩어리들을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거고요. 그때 이렇게 모양을 넣어줄 때 일정하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조각조각 덩어리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빗을 좀 너무 한 모양으로 덩어리지지 않게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하나로 보인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하나로 다 칠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덩어리로 좀 나눈 듯한 묘사를 해주시면 더 이 구름의 모양이 다채롭거든요. 여기가 너무 많이 지금 채색이 됐죠. 하다 보면 의도한 스케치와는 또 다르게 이렇게 많이 색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우개로 지워내시는데 이 파란 거는 레이어가 구름 2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 2번에 와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거를 좀 수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파란 게 또 너무 많이 없어지면 다시 좀 어두운 컬러를 밑에 넣어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중간 톤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어두운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걸 넣어서 가장 이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하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좀 편리합니다.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는 이 블렌더로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뿌옇게 좀 빠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지금 방금 칠한 구름 3번도 저는 채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빛을 조절해서 그 특유의 그 코랄빛 색이 이제 노을이 딱 비추면서 나타나거든요. 그 무드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가한 레이어는 구름사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구름사라고 한 상태. 이제 완전한 하이라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요 색보다 더 밝은 색으로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브러쉬는 다시 여기 미디엄 브러쉬로 바꿔줄게요. 1번 미디엄. 그래서 위쪽을 사각사각한 느낌으로 브러쉬 조금 줄여서 가장 밝은 부분의 덩어리 있죠? 얘가 이제 빛을 받기 시작하는 부분. 요거를 이제 묘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잘 앉혀져야 덩어리감이 확 올라오거든요. 이 하단도 덩어리감 위주로 좀 색을 넣어줍니다. 약간 원본보다 여기가 좀 더 밝게 됐는데 모양은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 이 룰만 잘 지켜주면 돼요. 중간 톤, 어두운 톤, 그 다음에 이제 밝은 거 넣어주면 훨씬 덩어리감 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불투명한 재료들, 수채화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중간 톤, 그 다음 어두운 톤, 밝은 톤 이렇게 가면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고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블렌더로 너무 이기가 좀 쨍하다 하는 부분들 있죠. 너무 덩어리졌다 하는 부분을 지금 밝은 거 색깔 그대로 두고서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모든 덩어리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만 몇 번 톡톡 치듯이 해서 조금 부드럽게 분사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얘도 좀 밝기를 조절하시거나 채도를 조절해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른 레이어도 지금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조금씩 더 올렸어요. 아까 좀 이렇게 텁텁한 느낌이 싫어서 조금씩 올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채도가 좀 있어야 예쁠 것 같아서 채도와 밝기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포인트는 좀 이따 집어넣기로 하고 해를 넣어볼게요. 자, 구름 맨 위로 레이어 추가해서 저는 해라고 쓰고, 저는 요 미디엄 브러쉬, 컬러 펜슬 1번 미디엄 브러쉬로 여기 해의 위치가 여기 있죠. 그래서 약간 밝은, 완전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색으로 이 해를 그려볼 거예요. 이게 뭐 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낮에 뜨는 달의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분홍색도 살짝 위에 약간 이렇게 끌듯이 넣어주고, 너무 과하면 다시 원래 색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끄고 봤을 때 이 형태가 명확히 잘 보이는지 체크.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이 따뜻한 컬러가 이렇게 주변부에 이렇게 채색된 거 보이잖아요. 저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하셔서 뭐 어떤 브러쉬를 하시던 상관없는데 이 라지라고 체크된 애 있죠. 얘가 되게 거칠고 면이 이렇게 포슬거려요. 그래서 다 한번 써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라지 사이즈인 애로 이렇게 주변을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색이 날아가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런 빗무리를 만들어주고, 어떤 브러쉬를 쓰든 상관없는데 라지 사이즈로 해야 이렇게 질감이 크게 나와요. 이 블렌더로 너무 과한 데를 이렇게 눌러서 좀 부드럽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너무 많이 여기가 뭉개졌다 그러면 그레인 브러쉬를 지우개로 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지워주는 방식을 쓰셔서 정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훨씬 자연스럽게 이제 얼룩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포인트들이 밝게 뿅뿅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름 위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컬러 펜슬 라지나 뭐 미디움 중에 뭐 포인트를 세게 주겠다 그럼 라지로 해서 여기 이 달의 컬러를 선택을 해서 세게 이렇게 완전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몇 군데씩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브러쉬를 작게 해서 묘사하셔도 되고, 브러쉬를 좀 키워서 이렇게 끌듯이 발라도 돼요. 그럼 약간 파스텔을 섞은 듯한 느낌도 낼 수 있거든요. 너무 과하면 결국은 또 포인트가 안 사니까 중간중간 좀 아쉬운 부분들에만 활용해 주세요. 또는 이렇게 면적이 좀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잡혀서 어색한 부분에 이 라지 브러쉬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일부러 여기를 조금 더 칠을 해서 거칠거칠하게 퍼지는 느낌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 입자감이 점점 라지가 제일 크고 미디움은 중간 크기로 질감이 발려요. S는 당연히 선명하고 또렷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쭉쭉 작업하실 때 여기도 약간 분홍색이 조금씩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처럼 라지 브러쉬로 위에 얹어주면 포슬포슬하니 질감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쁘게 묘사할 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을 좀 입체감 있게 묘사를 해봤는데 결국은 다 작업을 하시고 나면 계속 채도들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쉬운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너무 이 과하게 좀 질감이 좀 너무 세게 됐다라고 하면 꼭 블렌더 브러쉬, 컬러 펜슬드 블렌더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블렌더 브러쉬가 색깔이 묻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파란색이 너무 과하게 느껴져서 분홍색으로 지금 다시 누르고 있거든요, 살짝. 그래서 반대로 분홍색이 너무 많으면 하늘색이나 파란색으로 좀 누르셔도 되고,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요 위에 컬러가 조금씩 얹어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드를 이제 더 올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풍경인데 컬러감이 많은 풍경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무드를 많이 이제 올려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맨 위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 분홍색이 무드가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을 넣어 볼게요. 색깔이 조금 너무 밝다 싶으면 뭐 조정은 하셔도 돼요. 우선 이렇게 좀 파스텔 계열의 분홍빛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맨 위에 놨어요. 그리고 얘를 소프트 라이트를 체크하고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이 무드를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없을 때는 블루톤의 이런 핑크빛이 있는데 얘가 들어가면 약간 분홍빛의 묘한 컬러가 요 안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포토샵에서는 포토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우리가 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프로크리에이트에는 이렇게 색을 부어서 내가 인위적으로 컬러를 좀 더 살려줄 수 있어요. 있고 없고 보면은 약간 분홍빛의 묘한 컬러가 좀 더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다 작업이 되면 동작에 가서 추가 가면 캔버스 복사를 해주면 지금 제가 그린 그림 하나가 통으로 스크린샷이 됐어요. 그럼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린 그림이 맨 위에 통으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스크린샷 돼서 이렇게 붙여넣기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빛이기 때문에 빛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조정에서 곡선이 들어가는데 이 레이어가 체크됐는지 확인, 그리고 곡선, 조정에서 곡선 들어오시면 3, 4칸에 걸쳐져 있는 그래프를 콕 찍어서 올려주면 밝아지거나 어두워져요. 그래서 내 그림이 너무 밝은데요 하면 이렇게 조금 묵직하게 내려주실 수도 있고, 반대로 좀 흐리흐리하게 좀 밝은 느낌 주고 싶어요. 그럼 살짝 올려주면 좋겠죠. 1, 2칸에 걸쳐 있는 그래프 클릭, 아래로 내리면 내려올수록 좀 대비가 커지고 올라갈수록 대비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대로 내가 이 그림의 무드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따라 이걸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고, 또는 색조채도 밝기 들어오셔서 밝기를 강제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채도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대로 좀 어둑어둑한 느낌을 가실지 뭐 밝게 가실지에 따라서 취향대로 고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있고 없고 봤을 때 나는 요게 살짝 들어간 게 이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아쉬워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런 포슬거리는 질감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이 복제된 거는 이제 최종으로 마음에 들 때 하시는 거고, 항상 요 배경에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색연필 브러쉬는 이렇게 배경 칠할 때 백그라운드와 이 그레인 텍스처를 잘 활용을 해주면 굉장히 포슬하고 예쁜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색연필 브러쉬 클래스는 여기서 끝이고요. 앞으로 다음 클래스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